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의원, 청하지 않는 분, 선재한 의원입니다. 선재한 의원의 몸마음 건강 이야기, 건강 김경연의 건강 톡톡을 시작을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상식의 허질도 짚어보자. 그래서 온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인 각자 우리들의 소중한 삶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탈 없이 유지하자. 그래서 항상 행복한 나날을 추구해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건강톡톡. 먼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정의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 쾌적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아주 세거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뛰어난 것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나이에서, 내 문화 속에서 현재 내가 하고자 하려는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 장애가 없는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 마음이라는 두 측면이 다 지장이 없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아도 안 된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들떠있거나 이래도 안 된다 이거죠. 몸이 또한 너무 과잉되거나 저하되어도 안 된다. 이런 몸, 마음의 상태가 쾌적해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한의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한방적으로의 가장 건강 상태는 뭐로 표현을 하느냐, 옛날부터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수승화강, 이런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수, 물이 승, 위로 올라가고 잘 올라가고, 화, 불이 강, 잘 내려온다. 수와 불이 오르락내리락 잘 섞여 있는 상태, 이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인체에서 보자면 심장의 에너지, 온몸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에너지를 물에 비유합니다. 심장의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도 가고 밑으로도 잘 내려와서 화가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밑에 있는 생명의 원천 기운, 물기운을 대표서 물기운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수와 화가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은 뭐예요? 화가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야 될 화가 위로 올라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쪼여들고 숨쉬기가 힘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꼭 죽을 것만 같은 불안 증세가 생기고 초조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증세가 생깁니다. 바로 수와 화가 따로 노는 대표적인 증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승화강에 담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은 한의학적인 인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의보감을 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인신소천지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몸은 소천지다, 천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지에 돌아가는 이치가 사람 몸에 다 있다 이거지요. 그럼 천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에는 또 중국적인 한의학적인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이야기니까, 가벼운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루가 돌아가듯이 천지도 하루와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12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24시로 따지면 2시간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루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시가 되면 보통 어두워지죠. 그래서 7시에서 9시 사이에 어두워집니다. 여름이라도 9시까지는 어두워집니다. 이 시간이 뭐냐? 술시입니다. 술시. 그리고 술 먹는다 그래서 술시라고 그런 술시가 아니고 술시입니다. 술이 지나면은 3시, 9시에서 11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천지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봤습니다. 온갖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이 천지가 깊게 어둠에 잠겨가지고 재편성되는 시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언제예요? 해가 진 밤입니다. 어둠의 시간이죠. 그래서 술시입니다. 술시 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천지의 술시죠. 천지는 한 시가 1만 800년이니까 이 12개가 모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12만 9,600년이 되겠죠. 12만 9,600년을 1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주기로 해서 천지가 순환을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천지의 술회가 되면은 완전히 암흑 세상,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술회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루로 따지면은 밤 9시부터 11시쯤이 되죠. 해시가 되면 완전한 어둠이 잡니다. 완전한 어둠이. 그래서 완전한 어둠이 되면은 완전한 혼동 상태입니다. 그런 때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온갖 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세상입니다. 이 암흑의 세상 말기에 해시의 말에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음이 극하면은 양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자시가 시작됩니다. 하루로 따지면 자시가 되는 거고 천지로 따지면은 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런 때가 바로 반고씨가 홍몽을 깨뜨렸다 이런 말입니다. 반고씨가 이 어둠을 깨뜨립니다. 어둠을 깨뜨리니까는 깜깜했던 이 어둠의 세상이 깨어져서 청탁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청탁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극해가지고 양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회에 바로 천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홍몽이 어둠이 깨트려가지고 움직임이 시작되니까 그 움직임의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은 악한 기운은 서서히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맑은 기운이 홍몽이 깨졌으니까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라든가 별, 그리고 달 이런 일월 성신들이 자시에 생겼다, 자회에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기운이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악한 기운들이 밑으로 응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올라간 만큼 응결되어서 밑으로 쳐진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시 다음 축시입니다. 축회가 되었다. 하루로 따지면은 1시에서 새벽 3시 때쯤 되는 거죠. 이러면은 축회에서는 바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땅이 완전히 굳어진 거죠. 땅도 굳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늘에 일월 성신이 생겼고 이제 땅이 만물이 살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져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있는 거죠. 청탁이 어울리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런 게 아니다. 땅의 음과 삼음과 하늘의 삼양이 서로
삼양이 내려오고 그래서 삼음이 다시 올라가서 천지가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천지가 어우러지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생기게. 그것이 바로 인시. 인회에 생겼다. 그래서 인회에 만물이 생겼다. 사람도 만물이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만물이 생기는 원리는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태양이 빛나가지고 맑은 것의 정화, 태양이 그 태양의 에너지, 양기가 땅을 비춥니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의 차디찬 기운이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교회, 크게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만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음이 성품이 성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식물이 되겠죠. 그러면은 동물은 음양으로 보면은 동물은 움직이니까 양이 되는 거. 식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음과 양으로 일단 식물은 음양으로 치우쳐 있다 이거죠. 동물도 음양으로서 양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음양의 기운이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항상 땅을 향하든지 아니면은 동물들 가운데서도 땅에 기어다니든가 땅을 향하든가 아니면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은 동물 가운데서도 양에 더 치우쳐 있는 거고 그리고 온갖 짐승들 같이 땅을 향하고 기어다니면은 이것은 음의 성질에 더 치우쳐 있습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천지 가운데 오로지 사람은 똑바로 서서 삽니다. 똑바로 서서 산다 이거죠. 원숭이도 꾸부정하게 삽니다. 사람은 허리를 고추 세우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둥글게 하늘을 닮았습니다. 사람의 사지는 천지의 방위가 같이 바로 천지 사방의 이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천지의 이치, 순환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서 하늘과 땅에서 꼿꼿하게 이렇게 섰다 이거죠. 모든 동물은 이렇게 치우치거나 음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하늘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균형이 어긋나 있는데 사람은 딱 중심이 잡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사람의 생명. 그러면은 사람은 만물의 음양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되고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삼양이 내려오고 삼음이 올라가고 이 순환에 있습니다. 이 순환이 바로 우리 몸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심장의 불기운이 바로 태양이죠. 이 태양의 기운이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온갖 물질적인 기, 물질적인 혈의 원천, 바로 이 단전.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신장의 선천 기운, 이 기운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수승, 물은 위로 올라오고 불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이 데워지면서 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왜? 그 상태가 천지가 하늘과 땅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하늘을 닮은 이 머리는 둥굽니다. 하늘이 둥글고 천원지방하다 그러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땅에는 질서가 있다. 하늘은 모든 걸 갖추었고 땅은 구체적인 질서가 있다. 모났다 이거죠. 사방이라는 방위도 있듯이 모났다. 그렇게 해서 땅에 대해서는 이 몸에도 질서가 있다. 이 몸에 질서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뜨거운 불덩이면 안 돼요. 찬 물기운이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차야 됩니다. 수승화강, 순환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정작 뜨거워져야 될 건 어디냐? 머리가 아닌 위가 아닌 밑에, 아래에 완전히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방 속담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가 차서 생기는 병은 없고 배가 뜨거워서 생기는 병은 없다. 뭐 이런 일반적인 임상의 표현이겠죠. 예를 들면 뭐 불명열이 나오면 뭐 온몸이 다 뜨거운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수승화강, 찬머리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마음의 건강을 상태하는 것. 우리가 긴장되거나 흥분되었을 때는 막 머리가 뜨겁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렇지 않고 차가운 머리, 아주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쾌적한 마음. 그리고 또 몸의 건강, 몸의 에너지가 왕성해야 됩니다. 바로 단전. 이 단전의 기운이 아주 뚜렷하게 뜨거워야 됩니다. 아랫배가 차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수승화강, 이것이 한방적인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인술이나 뭐 연단술이나 온갖 이런 모든 건강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차가운 머리, 그리고 뜨거운 단전, 그리고 이 뜨거운 단전의 전신순환, 이렇게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증장시키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약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약, 몸의 면역 능력을 끌어올리는 대명사가 된 공진단에서도 처방의 원리는 이 수승화강입니다. 공진단의 처방 구성과 이 원리는 다음 시간에 순서를 갖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쾌적한 상태, 이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건강한가? 바로 내 단전을 살펴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한가? 내 머리가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리하여서 이 몸과 마음으로서 지금의 내가 추구하는 일상에 지장이 없는가? 이랬을 때 이 상태가 건강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양, 하늘과 땅 사이에서 꼿꼿이 서 있는 우리가 음이나 아니면은 양으로, 음이나 양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 치우쳐 있는 상태를 우선 내 몸을 자극하여 가지고 바로 중심을 잡자. 이것이 바로 침의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불균형된, 부조화가 된 기운을 조화롭게 맞추자. 이것이 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돼. 뭔가 좀 허한 것 같아. 그래서 뜨거운 기운, 양의 기운을 좀 돋궈주자. 이것이 뜸입니다. 뜸의 원리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음이 이렇게 음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보호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하려다가 해서 안 됐으니까 남의 기운으로서 내 거를 빌리는 거. 그게 약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강하는 약이 무엇이냐? 음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이냐? 남의 것으로서 내 거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한방 원리입니다. 이러한 건강,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이 가장 조화롭게 순환되는 상태. 벌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세도 하늘과 땅을 똑바로 있어야죠. 자세가 이렇게 꾸부정 땅을 보고 있으면 양기가 떨어진 겁니다. 치우친 겁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너무 뒤로 이렇게 제끼고 있다. 이것도 양이 치성한 거죠.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세에도 신경 쓰고 섭생에도 이 음양의 힘이라 그러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뭐 기타 등등 침으로도 균형을 맞추고 이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왔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조금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동양이나 서양이나 건강에 대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이 쾌적한 상태입니다. 몸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마음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몸이 과잉이어서도 안 되고,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도 안 되고,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입니다. 이러한 건강으로 가는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이웃이 되고 싶고, 그리고 청하지 않은 벗으로서 함께 이 건강한 삶을,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 톡톡이니까 우리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소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소통을 해서 서로 간에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한 찝찝함이 있으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건강, 몸, 마음 건강을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